자, 그리고 그 방학 동안에는 우리가 우주에 대한 거를 한다라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진행이 될 건데 그 교재는 아유 칠판 중에 하나도 없어. 교재는 다음 주에 올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교재를 발주를 했는데 제작이 다 안 끝났어. 그래가지고 다음 주 수업 때는 교재를 줄 테니까 그거로 하면 됩니다. 오늘 대신에 프린트물 나가게 될 거예요. 정우야, 여기 나와? 네. 나와? 아니요. 여기 나와? 네. 살짝?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와? 네, 나왔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잘 봅시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대단원 5, 그래서 별과 외계 행성계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중단원에서는 뭐 이런 얘기 쭉 나온 게 있습니다. 별의 물리량, 별의 종류와 진화, 그 다음에 외계 생명체 탐사. 자, 우선은 첫 페이지 열어보시게 되면 별의 물리량이라 해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계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어. 거의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약간 그게 막 벗어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꼭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흑체 복사에 대한 거를 잠깐 볼 거야. 흑체 복사. 자, 흑체 복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교육과정상 이게 안 나와. 그런데 이거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우선은 여기서 그 흑체라고 하는 요 말 뜻은 뭐냐면 검은색 물체라는 뜻이야. 검은색 물체. 실제 존재하는 물체가 아니고 가상의 물체라고 보시면 돼. 요게. 그리고 복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열을 전달하는 방법. 대류, 전도, 복사. 거기서 말하는 복사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을 이제 복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가상의 물체인 흑체가 얼마만큼의 전자기파로 복사하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름은 거창해도 내용은 간단해. 자, 어떤 물체가 요렇게 있었어.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외부에서 이 물체에다가 에너지를 가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에너지는 전자기파 형태로, 그러니까 전자기파는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빛이라고 생각하면 돼. 빛. 요거 빛을 계속 쏘여. 그러면 이 가했던 에너지를 이 물체가 100% 전부 싹 다 남김없이 흡수를 할 수 있는 물체. 이것을 흑체라고 하게 돼. 왜 흑체가 되는 거냐면 빛을 가했는데 다 흡수해버려. 그러면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이 없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흑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물체가 있었을 때 에너지를 먹고 얘가 다 흡수를 했네? 그러면 당연히 이 물체의 표면의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래서 T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 표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바깥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 그때 방출되는 이 에너지는 파의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파동의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파장, 람다라고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흑체 복사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세 가지 공식이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 물체의 표면 온도와 방출되는 에너지의 상관관계야. 요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 말하는데, 자, 법칙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출되는 에너지
라고 하는 것은,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의 표면 온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상수 시그마 T4승으로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여기서 시그마는 슈테판 볼츠만 상수야. 상수. 수능 시험지에서는 상수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없어. 그거 안 나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상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관계식만 따지면 돼. 방출된 에너지는 표면 온도 4승에 비례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여기서 말하는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표면 온도 4승에 비례하고 있다라고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에너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물체의 단위 시간당 나오는 에너지량. 단위 시간은 설정하기 나름이야. 초, 분, 시, 년 이런 식으로. 또는 단위 면적당 나오는 에너지량이야. 그것을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건데, 자,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지 말을 것이 하나 있어. 뭐냐면 무조건 단위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시간을 고려하면 안 돼. 나중에 어떤 문제를 보면 헷갈릴 거야, 분명히.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시간에 대한 거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무시하면 돼. 무조건 어떤 면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문제에서 단위 면적당 그러면 온도에 대한 문제구나. 그렇지 않고 별의 어떤 밝기에 대한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광도에 대한 거구나. 다른 의미야. 그래서 단위 면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무조건 온도에 대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빈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었던 변이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 이것도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공식이 람다 맥스는 T분의 A다 라고 구해지는 거야. 람다 맥스는 뭔데요? 세 번째 거 보면 돼. A가 B의 상수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상수를 넣어가지고 대입을 해서 뭔가 푸는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관계식만 보면 돼. 람다 맥스는 결국 온도의 단순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세 번째 걸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세 번째, 플랑크란 사람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 개의 그래프에 넣었어. 그게 이 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그래프야. 그것을 플랑크 곡선이라고 말해. 플랑크 곡선. 자, 플랑크 곡선은 요런 것들이야. 요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우선은 X축은 파장이야. 람다, 파장. 그리고 왼쪽은 파가 짧은 거부터 해서 오른쪽 갈수록 파가 길어지는 거야. 요렇게. 자, 이 플랑크 곡선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만약에 저 흑체의 표면의 온도가 6000켈빈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봐. 6000켈빈. 그러면 6000켈빈에 해당하는 저 물체는 이 파장에서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 여기서 지금 세로 축은 이거 에너지 세기를 말하거나 아니면 복사 세기를 말하는 거야. 요 파장대에서 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해. 그리고 6000켈빈은 이 파장대에서는 이만큼을 방출해. 여기 파장대에서는 이만큼 방출해. 그래서 이렇게 어떤 파장대별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점을 찍어봤어, 이렇게. 점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것을 부드럽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곡선이 나오더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곡선을 6000켈빈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복사 세기가 파장대별로 다 다를 것인데 어느 파장대에서 복사 세기가 제일 강한가를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복사 세기가 제일 강한 파장대야. 쭉 내려봐. 요거를 6000켈빈의 람다 맥스라고 하는 거야. 람다는 파장이고 맥스는 최대. 그래서 여기서 복사량이 최대가 되는 파장이 여기다라고 하는 것들이지. 그러면 5000켈빈이다 라면 가정해봐. 5000켈빈과 같은 경우는 이 플랑크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5000켈빈일 경우에는. 그러면 5000켈빈에서 람다 맥스가 어디냐면 여기가 최대로 나오는 파장대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람다 맥스. 4000일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3000일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지게 돼.
그래서 람다 맥스가 여기에서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가 되는 것이지. 온도가 떨어질수록 람다 맥스는 길어진다. 이렇게. 어때요? 지금까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흑체 복사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요 얘기야. 자, 그러면 쉬어가는 코너. 자, 첫 번째 한번 이거를 풀어보세요. 자, A하고 B 두 개의 별이 있었어. A와 B 두 개의 별이 있었어. A, B의 표면 온도 T를 봤더니 얼마 나왔냐면 A는 단위는 켈빈이야. A는 6000 켈빈이 나왔고 B는 3000 켈빈이 나왔어. 이렇게. 자, 그러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고 있는 에너지는 몇 대 몇일까? 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고씨부터 한번 해볼까? 정우씨. 두 별이 있었어. 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 방출되고 있는 그 에너지 방출량은 몇 대 몇일까? 그 생뚱하게 묻는 거 아니라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묻는 거야, 지금. 오, 16대 1이야. 왜 그러냐면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량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사승에 비례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온도가 얘보다 2배 높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16배, 2배의 4승만큼 에너지가 더 방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그러면 람다 맥스의 B는 자, 서준 씨 몇 대 몇일까? 어? 2대1? 2대1?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 있어, 내용이. 거길 봐도 잘 안 나왔을 텐데, 똑같은 내용일 텐데. 편하게. 모르면, 모릅니다요 하면 되는 거야. 지금 람다 맥스는 온도의 단순 반비례야. 온도가 좀 2배잖아? 그러면 얘가 2대 1의 지금 비율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람다 맥스의 B는 반대로 1대 2가 되는 것이지. 그치. 얘가 2배가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파장은 2분의 1만큼 더 짧아야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재원 씨.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플랑크 곡선의 면적. 몇 대 몇일까? 다시 말하면 요 6000 켈빈의 이 곡선의 면적하고 그 다음에 3000 켈빈의 이 면적하고는 몇 대 몇?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했던 거를 좀 묻는 거야. 8대1 찍었지? 근데 16대 1이지. 왜냐? 여기서 말하는 이 곡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 파장대별로 방출된 에너지의 세기를 점을 찍은 다음에 연결한 선이야. 그러면 이 곡선의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파장대별로 나오는 에너지의 총합이 되고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곡선의 면적은 온도 사승에 비례하는 거야. 이게. 온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요거가 사실 이것만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이렇게 간단한 거 물어보면 뭔가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요것이 이렇게 써먹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특히 문제로 다뤄진다 라고 하게 되면 보통은 이게 온도가 직접적으로 주어져서 푸는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애초에 람다 맥스 B가 얼마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온도 B를 구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요 예시를 잘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
얘가 온도가 몇 대 몇이면 이제 에너지 양이라든지 람다 맥스라든지 곡선의 면적이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흑체 복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언제 하냐면 별의 반지름 구할 때, 광도 구할 때, 그때 다시 한번 할 것이고, 변이 법칙은 여기서만 나오고 끝나. 여기서만 나오고 끝나. 그래서 람다 맥스가 어떻다 어떻다. 결국 이제 온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물량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고, 플랑크 곡선은 계속 나와.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요거를.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자, 밑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5번. 별의 표면 온도와 색이라고 나온 것이 있는데, 자, 우선은 별의 여러 가지 물리량 중에서 표면의 온도에 대한 거가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인데, 온도만 덜렁 묻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돼. 이거를 갖고 다른 걸로 파생이 되는 문제야. 그래서 표면 온도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거기 좀 첫 번째 보시면 색깔에 대한 것이 나온 것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색지수가 나온 게 있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뜻이야. 하나는 뭐냐면 스펙트럼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색지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별의 표면 온도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스펙트럼형은 다른 말로 분광형이라는 말을 써. 분광형.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얘는 아주 간단해. 분광형과 같은 경우는 뭐가 된 거냐면, 그게 지금 거기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거가 흑백이라서 얘가 지금 잘 안 보일 수가 있을 것인데, 컬러로 잠깐 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게 분광형인데, 자, 지금 보면 7가지 색깔로 쭉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파란색부터 해서 빨간색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온도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파란색과 같은 경우는 대략 3만 켈빈 정도가 되고 있어. 숫자 안 중요해. 문제 다 주어질 거야. 그 다음에 빨간색이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한 3000 켈빈 정도를 말하는 거야. 이게 3만 켈빈 딱 떨어지거나 3000원 딱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고 범위가 있는데 그냥 보기 편하게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3만과 3000을 좀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7개 중에서 파란색, 빨간색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흰색하고 노란색도 알고 있어야 돼. 이 4가지가 항상 기준이야. 그래서 흰색과 같은 경우는 별의 표면 온도가 10,000켈빈 됐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노란색은 태양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얘를 좀 기억할 것이 얘는 6,000켈빈쯤 되고 있어. 문제에서 6,000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실제 온도인 5,800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판단하면 돼. 그래서 파란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 요 4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숫자 정도는. 그리고
여기서 얘 파란색과 같은 경우부터 해서 우리가 알파벳형으로 부르잖아. 그래서 얘를 O형, 그 다음에 B형, A형, 오비어 파인걸, 키스미. 그래서 이렇게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 이 알파벳형 중에서 학교에서 문제 풀 때는 보통은 O형, A형, G형, M형 요 4가지만 보통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그거 안 가려. 그냥 막 나와 그냥.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정도는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있는 거는 그냥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분광형마다 다시 또 10개로 나눠지게 돼. 그래서 최소 0부터 해서 최대 9까지 해서 다시 10개로 이제 구분이 또 돼, 이렇게 쭉. 그래서 전체가 70개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 중에서 태양과 같은 경우는 G형의 위에서 세 번째인 G2형이 되고 있는 것이지. 요렇게. 그리고 이제 우주과학에서는 쓰는 숫자가 물리량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물리량의 크기와 쓰는 숫자의 크기가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숫자가 작은 게 온도가 높은 것이고 숫자가 큰 게 온도가 낮은 거야. 0이 숫자가 작잖아. 얘네들이 온도가 높은 거고 9가 숫자가 크지만 온도가 낮은 걸 의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요 정도만 봐도 충분해. 이거는 어차피 뭐 이거 왜 이런데요? 그냥 한 정해진 거야.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이거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게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놈입니다. 색지수. 자, 색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제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별의 표면도 중에서 색지수에 관련된 것들은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 자, 우선 이 색지수라고 하는 것은 결론만 얘기해보면 이거야. 어떤 별을 내가 봤어. 근데 내가 보는 장비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 밝기가 달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단파 영역에서 봤었을 때의 밝기에 따른 등급, 단파 영역으로 봤을 때 보이는 그 밝기를 등급으로 표시한 거, 그 등급에서 장파 영역으로 봤었을 때 나오는 밝기에 따른 등급을 뺀 값, 요게 색지수야. 말은 더럽게 어려운데 간단해. 단파로 봤었을 때의 등급에서 장파로 봤을 때의 등급을 뺀다 이 뜻이야.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앞에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게 따져보자. 내가 어느 한 별을 봤는데 그 별의 플랑크 곡선을 한번 그려봤어. 그랬더니 똑같이 여기 파장, 그 다음에 복사 세기야. 이 별의 플랑크 곡선을 그려봤더니 대강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똑같이 같은 장비로 다른 별을 봤어. 이게 A별이라 쳐보고 이걸 B별 쳐보자. B별을 봤더니 플랑크 곡선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것이 이렇게 나타났어. 자, 그러면 정우 씨. 맞지? 고정우 씨. 자, 정우 씨. A와 B 중에서 어떤 별이 더 표면도가 높은 별일까? A. 왜? 그렇지. 맞아. 람다 맥스가 얘는 왼쪽에 있고 얘는 람다 맥스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좀 더 온도가 높은 별이야. 얘가 지금 고온의 별이 되는 것이고 얘가 상대적으로 저온의 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랬었을 때 여기서 단파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파란색으로 칠해보자. 자, 파란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파란색 그 단파에 해당하는 파장대 여기가. 그럼 이때 선을 딱 그어봐 이렇게. 그러면 요 정도의 면적이 나와. 그치? 그 다음에 장파에 해당하는 쪽을 우리가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장파에 해당하는 면적이래. 그러면 이때 이 면적이 나왔어. 그러면 파란색 면적과 빨간색 면적 중에서 누가 더 넓을까? 파란색이 더 넓어야겠지. 여기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 이 파란색 면적과 빨간색 면적을 생각해 봤을 때 얘가 더 면적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별인데 이 파장대로 보면 에너지 세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고 이 파장대로 보면 들어오는 에너지량이 적다는 뜻이야. 똑같은 별인데 어떤 파장대로 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얘기인데 요거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밝게 보인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밝게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얘보다 면적이 좁잖아? 그러면 들어오는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야. 어둡게 보인다. 이렇게. 그러면 밝다라고 하는 것을 등급으로 친다고 그러면 숫자가 작다라는 의미지. 그리고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등급으로 치면 숫자가 크다는 얘기야. 등급은 들어봤을 거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별이지. 등급이 높을수록 어두운 별이야. 그래서 면적이 넓다, 밝게 보인다. 아, 등급이 작은 거구나. 그 다음에 그 별을 장파에 해당하는 파장대 영역을 봤더니 면적이 더 좁아. 그러면 들어오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어둡게 보인다. 등급으로 치면 커진다, 등급이. 그래서 단파 등급에서 장파 등급을 빼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뺀 거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뺀 거니까 당연히 얘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것이지. 음수. 그래서 음수일수록 고온의 별이 되는 거야. 음수일수록. 그러면 똑같은 것부터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단파 영역이야,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장파 영역이야, 여기까지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면적과 여기의 면적을 비교하게 되면 얘가 더 넓지. 그러면 요게 더 밝게 보인다는 뜻이지. 얘가 더 어둡게 보인다는 뜻이야. 똑같은 별인데 어느 파장대를 보냐 달라진다 이 얘기야. 그러면 어둡다. 등급으로 치면 크다. 밝다. 등급으로 치면 작다.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양수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저온의 별일수록 색 지수 값이 커지는 거야. 요거 이해되지? 요거. 색지수라고 하는 것은 별거 없어. 얘가 단파 등급 빼기 장파 등급을 했었을 때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온도가 높은 별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색지수 값이 크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만큼 온도가 낮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표현되는 숫자랑 물리량이랑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색지수가 작을수록 고온의 별, 색지수가 클수록 저온의 별. 그러면 문제 풀다가 이런 경우도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파장이고 이쪽을 복사 세기로 봐봐. 그러면 이렇게 람다미스가 한쪽을 치우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의 면적과 여기 면적이 거의 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별은 단파 영역으로 보든 장파 영역으로 보든 똑같은 밝기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 등급과 여기 등급이 같다는 얘기고, 그러면 같은 수를 빼면 0이 나오겠지. 0. 그래서 색지수가 0이 나오는 별이 있어. 0이 나오는 별. 자, 이 별 잘 기억해야 돼.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이거는. 색지수가 0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별은 딱 정해져 있는 게 뭐냐? 표면의 온도가 10,000켈빈이야. 10,000켈빈. 무조건 10,000켈빈이야. 색지수가 0이면. 그리고 10,000켈빈인 별은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흰색이지. 흰색으로 보이게 된 것이고, 분광형은 당연히 그러면 A형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A형.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별들과 같은 경우에는 중성수소 H1이라고 적어. H1. 이거 I가 아니고 로마 숫자로 1이야. 그래서 H1이라고 하는데 중성수소가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게 색지수가 0인 별이야. 이거를 묶어서 알고 있어야 돼. 묶어서. 그래서 문제 딱 봤었을 때 흰색별 나왔잖아. 그럼 아, 10,000켈빈, A형, 그 다음에 중성수소가 제일 강한 별, 플랑크 곡선은 좌우 대칭, 색지수가 0이다. 뭐 이렇게 다 떠올라야 돼. 한꺼번에. 물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이런 문제는 오히려 되게 쉽고 요거가 한 가지가 주어지면 나머지 떠오르게끔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것들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나온 김에 한 가지 얘기만 잠깐 하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태양이야, 태양. 왜냐하면 태양이 모든 별의 물리량의 기준이야. 얘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걸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태양에 대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우선은 태양과 같은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약
5800켈빈. 근데 6000켈빈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얘는 분광형이 G2형이야.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노란색. 그리고 태양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절대 등급이 있어. 요 절대 등급, 이거 숫자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플러스 4.8등급인데 그냥 플러스 5등급 정도로 알고 있어도 돼. 4.8인데 5 정도로 알고 있어도 충분해. 그리고 태양 정도의 온도를 갖는 별이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칼슘 이온선이 제일 강해. 여기서 나온 요거는 로마 숫자 2를 말하는 거야. 이온 칼슘이란 뜻이야. 얘가 제일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얘는 색지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0일까? 태양은 색지수가 음수? 아, 양수. 양수? 영은 아니겠지, 확실히. 얘가 0이니까. 그러면 딱 봤었을 때 태양의 온도가 6000켈빈이고 색지수가 0인 온도는 10,000켈빈이야. 그럼 얘가 온도가 더 낮은 거잖아.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색지수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색지수는 양수가 나오게 돼. 한 1.4 나오는데 그건 필요 없어. 그냥 양수다. 이 정도만 알고도 충분해. 그래서 태양은 항상 요게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문제에서 G2형의 어떤 별이 나와. 그만 태양이라 생각하라고 그냥 거의 대입을 해서 풀면 되는 거야, 그냥. 자, 오늘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놈과 요 놈이야. 요 두 가지를 까먹으면 안 돼요. 한 개가 주어지면 나머지가 다 떠오르면 돼. 그러면 된 거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색지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그러면 다시 본문 넘어와 보자. 색지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단파 등급에서 장파 등급을 뺀 값을 말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장비로 보는 것이 단파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장파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정해지게 되어 있어. 그랬을 때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진 등급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핸드폰 카메라 이게 아니라 옛날에 쓰던 그 필름 넣어서 쓰는 카메라 혹시 본 적 있어? 나 그 대학 졸업할 때 보고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무튼 그 카메라를 말하는 거야. 현상할 수 있는, 인화할 수 있는 그거를 말하는데 그 사진과 안시, 맨눈으로 봤었을 때 등급 말하는 거야. 사진 등급은 주로 얘네들이 단파 영역을 더 잘 봐. 우리 눈보다는. 그리고 우리 눈은 아무래도 이 단파 쪽보다는 장파 쪽을 더 잘 봐. 그 보라색 이쪽보다는 빨간색을 더 잘 인식하지. 그래서 빨간색 더 잘 봐. 장파를 더 잘 봐. 그래서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이라 가지고 같은 별을 내가 봤는데 사진으로 찍었을 때와 맨으로 봤을 때 만약에 사진으로 찍었을 때가 더 밝게 보인대. 그러면 이 별은 온도가 높은 별이야, 낮은 별이야? 자, 정신 차려봐. 잘 들어. 얘는 단파를 주로 보는 것이고 맨눈은 노란색 하지 말고 빨간색 쳐봐, 빨간색. 그러니까 얘는 단파를 잘 보고 얘는 장파를 잘 보는 장치야. 근데 내가 어떤 별을 봤네? 그랬더니 사진으로 찍었을 때가 맨눈으로 볼 때보다 더 잘 보여. 더 잘 보여. 그러면 그 별은 단파의 에너지를 더 많이 보내는 별이야? 장파의 에너지를 더 많이 보내는 별이야? 단파지. 그러면 단파 에너지를 더 많이 보낸다는 것은 그 별의 표면도가 높아 낮아? 높은 거야.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 밝기에 따른 등급과 눈으로 봤을 때 등급을 봤었을 때 사진 등급 MP, 안시 등급 MV라고 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관계가 나왔대. 얘가 등급이 더 작아. 아, 그럼 고온의 별이구나.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나타났대. 그러면 맨눈으로 볼 때가 더 밝게 보인다는 얘기야. 등급은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야. 그럼 이런 별은 저온의 별이구나. 이렇게 보면 헷갈려. 그땐 넘기면 돼. MP-MV가 음수가 나온다. 색지수가 음수가 나온다. 이 뜻이야. 고온의 별. 이게 양수 나온다. 그러면 저온의 별. 이렇게. 근데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 없어.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실제로 문제로 다뤄지는 것은 요거야. 필터. 그래서 이 필터는 뭐냐면 망원경, 천체 망원경을 보게 되면 요렇게 망원경 있다 쳐봐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별을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눈을 대고 내가 이 별을 본단 말이지. 그랬을 때 이 렌즈 앞에다가 필터를 끼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 큰 렌즈 여기다가 필터를 끼우는 경우도 있어. 뭘 끼워도 상관없어. 이 필터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딱 자신이 보고자 하는 파장대만 걸러내는 거야. 나머지 파장대의 빛은 다 죽여버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U, B, V 필터 세 가지가 있는데 U 필터와 같은 경우는 주로 자외선 영역이야. 이건 눈으로 잘 안 보이겠지. 그래서 이거는 문제 잘 안 나와. B와 같은 경우는 블루야. 파란색 빛. 그 다음에 V는 비저블. 빨간색 빛이야. 그래서 얘가 단파에 해당하는 빛만 골라내는 것이고 V는 장파에 해당하는 빛만 골라내는 거야. 가시광선 영역 중. 그래서 B 등급 빼기 V 등급이라고도 말하는 거야. B 필터로 봤을 때 등급, V 필터 봤을 때 등급 이렇게. 그러면 얘가 단파, 얘가 장파인데 얘가 음수가 나오면 고온의 별, 얘가 양수가 나오면 저온의 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했었던 내용들이 만약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꼭 알아야 할 것은 얘기했던 요거랑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거 이제 많이 써먹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 색지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B-V 지수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B-V 지수. 그래서 숫자가 작을수록 색지수 값이 작을수록 고온의 별이다. 나 지금 똑같은 말 한 4번, 5번 한 것 같아. 색지수가 작을수록 고온의 별이야.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색지수는 이런 거다. 그 다음에 별의 표면도는 이런 거다. 라고 이제 정의하면 되는 것들이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쪽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거니까 내가 문제를 왜 아무것도 안 넣었냐. 요거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한 것들 중에서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으면 지금 질문. 그리고 우리가 2시간 반 수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10분 정도 쉴 거야. 2시간 반을 내리 수업할 수는 없잖아. 대학도 아니고 대학도 중간 쉬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별의 물량과 H활도 중에서 이번에는 뭐냐면 스펙트럼을 좀 볼 겁니다.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이 요렇게 있어. 요렇게. 자, 요거 위에 글을 보시게 되면 스펙트럼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와. 자, 나오는데, 자, 우선은,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광원이란 말을 썼는데, 광원을 그냥 별이라고 생각을 해, 별. 자, 별이 있는데, 별에서 별빛이 쭉 와오는 것을 어떤 작은 슬릿을 통해서 얘를 와서 프리즘으로 분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소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돼. 이 연소 스펙트럼은 전혀 쓸데없어. 우주에서 오는 모든 별빛은 이런 식의 연소 스펙트럼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쁘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고 우리는 요 2가지만 잘 봐두면 돼요. 2가지만. 자, 그 중에서 먼저 고온의 기체하고 광원이 있는데 얘네들의 차이라고 그러면 얘는 광원이 필요 없고 얘는 광원이 필요해. 그러니까 얘는 별이 필요 없고 얘는 별이 있어야 돼. 이 2개 중에서 먼저 고온의 기체를 한번 따져보자. 자, 고온의 기체가 어떤 기체겠어? 이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원소들이 있겠지. 근데 아무튼 그런 원소들의 이가 온도가 높은 상태여가지고 빛을 막 내보내. 지가 스스로 내는 것처럼. 그러면 그때 쭉 와가지고 프리즘을 통해서 분광하게 되면 전체가 까맣게 나오는데 그 중에 특정 파장대에서 보다시피 색깔선이 나와. 색깔선. 이렇게 나오는 색깔선을 뭐라고 그러냐면 방출선. 이렇게 방출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별이 있었을 때 별에서 오는 별빛이 어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일부 에너지가 여기서 흡수가 되고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 전체가 다 빨주도 파라몬데 중간중간에
까만색 선이가 이것을 흡수선. 흡수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온의 기체에서 특정 파장대 에너지만 뽑아 먹었기 때문에 거기 파장대에 빛이 없는 거야. 그래서 까맣게 보인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방출선과 흡수선이 있는데 여기서 이 방출선과 흡수선의 플랑크 곡선을 그려보잖아.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방출 스펙트럼에서는 여기를 파장, 복사 세기라고 쳐서 때 전체 파장에서 다 까맣잖아.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특정 파장대에서 이런 식으로 위로 솟구친 듯한 이런 식의 파장이 나오기 시작해.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을 플랑크 곡선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전체가 다 에너지가 없는 상태인데 특정 파장대에서만 이렇게 선이 나타난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과 어떻게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랑크 곡선이 있다라고 쳐졌을 때 전체 에너지가 이렇게 나와야 될 별인데 이렇게 나와야 될 별인데 특정 파장대에서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야.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특정 파장대에서 밑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진 요런 것들. 여기 파장대, 요 파장대에 에너지가 없는 상태. 이게 흡수 스펙트럼의 플랑크 곡선이야, 요것이.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얘하고 모양을 딱 보면 알잖아. 얘하고 이게 너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때 방출 스펙트럼은 문제로 거의 안 나와. 거의. 이게 나오는 게 제일 뒷부분 가가지고 은하 중에서도 세이퍼트 은하 요거랑 퀘이사 거기서 잠깐 언급되고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잘 겪으면 돼. 흡수 스펙트럼만. 이거 갖다가 별의별 걸 다 구해. 예전에 다 구해봤지? 올해 그게 은하의 후테스도 구했나 보거나 이게 도는 거 막 구했나거나 그래서 요거를 잘 겪으셔야 되는 것들이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이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간에 선이라고 있잖아, 선.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선이 어디서 나타나는가와 그 다음에 같은 위치인데도 선의 두께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요 두 가지. 선이 나타나는 위치와 선의 두께. 다른 말로 선폭이라고 하게 되는데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선 선이 나타나는 위치는 저 기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거야.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가는 실험실에서 실험적으로 다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별에서 오는 별빛을 쫙 펼쳐가지고 요 파장대에 지금 선이 있네? 그럼 얘는 수소가 있는 거구나. 요 파장대에 선이 있네? 그럼 얘는 칼슘이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 두께라고 하는 것은 저온이든 고온이든 간에 저 기체의 밀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밀도. 여기서 말한 밀도는 기체의 밀도야. 기체 밀도. 그래서 밀도는 두께에 비례해. 밀도가 큰 기체를 통과하거나 했었을 때 선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스펙트럼을 쭉 봤어. 여기가 좀 단파 쪽, 여기 좀 장파 쪽이야. 흡수선이 여기 나타났대, 이렇게. 흡수선이. 이 별을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다른 별을 봤더니 똑같이 여기 나타났어, 이렇게. 근데 흡수선의 두께가 훨씬 더 두꺼워, 이렇게. 세 개 다 두꺼울 수도 있고 한 개만 두꺼울 수도 있어. 얘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이때 요 밑에 있는 이 별에서 오는 이것이 더 고밀도의 기체를 통과한 별빛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선폭이 두껍다? 그만큼 얘가 더 고밀도의 기체를 통과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이거? 그러니까 야무지게 더 많이 빼먹은 거야. 빈틈없이 그냥 다 빼먹은 거야. 그래서 얘보다 더 두껍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따지면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큰 별이 있었어. 큰 별. 그리고 어떤 별은 요만한 별이 있었어. 작은 별이 있었어. 자, 두 별의 표면도가 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두 별의 질량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해줬을 때 이 큰 별과 같은 경우는 중심에서 표면까지의 거리가 멀고 얘는 중심에서 표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
그러면 별의 표면에서 느끼는 중력값은, 표면 중력값은 얘가 더 작을 수밖에 없어. 큰 별일수록. 같은 질량인데 얘가 너무 커. 그러면 중심에 떨어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안 잡히는 거야. 중력이 작아지는데 이게 가깝잖아? 그러면 아주 짱짱하게 잡혀. 중력이 커서. 그러면 이때 큰 별에 잡혀있는 대기는 두껍게 잡혀있지만 되게 엉성하게 잡혀있는 저밀도의 대기가 되는 것이고, 이런 별과 같은 경우는 표면 중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질량은 얘랑 비슷한데 작아. 그러면 표면 중력이 엄청 세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대기 두께가 얇더라도 아주 짱짱하게 잡혀있는 고밀도의 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여기를 빠져나오는 별빛과 여기를 빠져나오는 별빛은 결국 다를 수밖에 없어. 똑같은 표면 온도, 똑같은 질량인데 부피만 달라서 대기밀도 다르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는 흡수선이 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얘는 고밀도의 대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흡수선의 두께가 두껍게 나타난다. 이렇게. 요 말 이해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할 내용인데 HR도를 보게 되면 온도와 광도에서 영연축이 쭉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같은 온도를 띠고 있는 두 별, A별과 B별이 있다고 치잖아? 그러면 A별과 B별 중에서 누가 더 큰 별이야? A가 더 큰 것이지. 그러면 A와 B 중에서 흡수선의 두께는 누가 더 두꺼워야 돼? B가 더 두꺼운 거야. 얘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서 하게 될 광도 계급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선의 위치와 두께는 위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두께는 기체의 밀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것들이야. 지금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문제를 좀 보면서 더 얘기할 것들인데 이렇게 막 세세하게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지만 요게 만약에 이해가 안 갔다. 그러면 넘겨. 괜찮아. 필요 없어. 그리고 이 그래프는 그래도 한 번은 눈에 박을 필요가 있어. 이걸로 나온 문제는 아직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보통은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은 요걸로 해가지고 이제 얘기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눈에 익으면 돼. 대신에 HR도상에서 요거에 따라가지고 흡수 두께가 다를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요 파트에서는. 자, 그러면 이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더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자, 그러면 우리 벌써 한 70분 수업을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거 이어서 보도록 하자.